셋째 주 3주차 RS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되었습니다. 수요일날 공표가 되었고요. 간략하게 스피드하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보겠습니다. 포인트에 써 있는 대로 긍정평가가 일주일 만에 40% 선을 회복하였습니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40%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?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한 득표율입니다. 그 본전을 한 거죠. 그래서 40%가 중요한 것이고, 네, 지난주 38.7%까지 빠졌었는데 이번 주에 2.7% 반등이 되었습니다. 반면에 부정평가는 여전히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. 55%대에서 지금 2주 전에 55.9%였다가 현재 55.1%까지 부정평가는 아주 소폭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. 큰 기류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무응답층이 줄어들고 긍정으로 대답한 부분이 좀 늘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. 지지율 하락 원인은 무엇이냐? 부동산 정책이 33%로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검찰의 개혁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. 3위가 민주당의 독단적인 국회 운영이다.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재미있는 질문이죠. 국정 운영 걸림돌 인물은 누구인가? 압도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40.6%입니다. 2위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, 3위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. 저의 인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정치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? 중도 보수와 보수를 합친 숫자와 중도 진보와 진보를 합친 숫자가 거의 같습니다. 이게 아마 44%, 44.2% 이래가지고 양쪽이 범진보, 범보수 비중이 이번 주에는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. 내가 중도 보수다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약간 전주에 비해서 줄었고요. 중도 진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1%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보수다, 빨간색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0.5%포인트 감소했고, 반면 내가 진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의 비중이 5%포인트나 증가를 했습니다. 전주에 비해 가지고. 이거는 이게 그렇게 될 리가 없죠. 그러니까는 이거는 샘플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오류, 오차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트렌드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값은 조금 지난주가 유독 낮았던 감이 있고, 지난주 갑자기 보수였다가 진보로 사람들이 바뀌고 이번 주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. 결론적으로는 정말 아주 팽팽하다,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것은 위에 했던 질문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인데요.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55.1%입니다. 긍정이 41.4%. 자, 세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. 역시 60대가 제일 부정이 높고요. 그 다음이 50대, 그 다음이 30대 순입니다. 예상대로 40대가 가장 부정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. 남성과 여성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. 55%대에서 됐고요. 지역별, 부울경, 대구, 경북이 63%, 67%로 가장 높고 서울이 60%로 평균보다는 높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형제 성향은 볼 것도 없고요. 단지 지역으로 봤을 때는 전남, 광주, 전북 지역만 부정 비율이 27%, 긍정 비율이 72%. 이 지역만 어떤 대한민국의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보통의 정서는 아닌 것 같죠, 이쪽 지역이.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? 부동산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었죠. 부동산이 가장
부정평가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 건 40대가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. 아마 제일 부동산 집 매매가 가장 활발한 세대이기도 하니까.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게 평가를 했고요. 역시 예상대로 서울이 44%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. 네. 전남, 광주, 전북도 45%로 대답을 했는데 이 지역권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텐데 대답은 이렇게 했군요. 추미애 1등이죠. 41%. 자, 보십시오. 전 세대, 남녀 불문, 지역 불문, 정치 성향 불문, 추미애가 모든 부분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정치 성향이 어떤 것이든 어디에 살던 나이가 어떻던 추미애는 엑스맨이다. 네, 명확해졌습니다. 정치 성향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? 네, 지금 보수와 진보가 거의 팽팽합니다. 그래서 재밌게 볼 것은 내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 층이 서울이 굉장히 높습니다. 32.4%. 그래서 보면은 이 중도 보수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난 총선과 대선 때 민주당을 찍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, 이것은 또 한편 돌려 얘기하면은 미래통합당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다. 이 범보수라고 하는 비중이 서울이 높습니다. 이렇게 46.6%인가요? 네. 하지만 진보는 39%인 거죠. 네. 그러니까 꽤 차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, 이분들도 중도 성향들이겠죠. 그러니까는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셨을 거고, 그러니까는 이 중도 보수, 중도 진보 이 층을 비교해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보수들이 그렇게 나쁜 지형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 메시지나 이런 정치적 활동 내용들이 이 중도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것이고, 중도들은 이번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보수들 이들이 박근혜 정부 때 좀 잘못했으니까는 좀 자숙 기간을 가져라라는 의미로 저쪽을 민주당을 좀 지지를 했던 것이고, 근데 봤더니 이거는 더 개판이다. 이거는 옛날에 박근혜 정부가 했던 거에 비하면 이건 지금 하는 거는 너무 심하고, 그때 박근혜 정부가 크게 잘못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다음 재보궐선거, 서울시장 선거, 그다음에 대선 얼마든지 잘 준비하면 좋은 결과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3주차 8월 3주차 RN서치 여론조사 결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